3라운드 리버풀 맨유의 빅매치까지 치러지면서 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스날이 단독 3연승 9득점으로 1위를 하게 되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뉴캐슬 원정에서 오히려 패배할 뻔하다가 3대3 동점까지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2위,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와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뒤지면서 2위 같은 3위입니다. 우선 맨시티와 동급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3경기를 통해 갑자기 우승도 가능한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더 혼돈에 빠지게 되었는데, 3라운드까지 치러지면서 강팀이 6팀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보다 더 낫다고 느껴지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첼시가 왜 상위권에 없는지도 얘기를 해야겠죠.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실력으로 0대3 패배를 당했고, 후반 마지막쯤엔 쿨리발리가 이미 경고가 있었는데도 황당한 파울을 저지르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첼시도 12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경기 리버풀 맨유의 경기는 하위권의 순위 변동을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이 맨유를 이겼다면 리버풀이 6위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 맨유가 홈에서 4년 만에 리버풀전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B클럽이라고 한 맨유는 14위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되었고, 리버풀은 16위로 더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맨유 리버풀 경기는 승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리버풀은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태로 원정 경기고, 맨유는 선수들 멘탈 붕괴 상태로 도저히 정상적인 팀으로 경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리버풀전 패배했다면 경질 상황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맨유는 선수 기량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원팀이 되지 못한 게 가장 컸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으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 선발을 가동했습니다. 맨유 수비의 핵심 맥과이어를 과감하게 제외시켰습니다. 호날두도 벤치에 있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된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러자 브렌트포드, 브라이튼보다 더 레벨이 높은 리버풀을 상대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팀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나흐 감독이 패스플레이를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며 역습축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우선 1300억 사나이 누네스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할 수가 없었고, 중원도 파비뉴와 티아고가 빠져있다 보니 1.7군 정도의 전력으로 맨유를 상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리버풀의 우위를 예상했는데 패배한 거죠. 맨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수들의 투지가 제대로 보여지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전혀 쫄지 않았고, 테나흐 감독의 전술까지 먹히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행운이 따랐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맨유에게 기회가 왔는데, 전반 3분부터 패스 한 번에 레시포드가 리버풀의 뒷공간을 뚫으면서 공격 문을 열었고, 전반 9분에는 리버풀의 패스를 차단하고 단 한 번의 킬 패스가 나오면서 페르난데스가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면서 슬라이딩으로 볼을 터치하고 홀로 있는 엘랑가에게 패스를 해줬습니다. 엘랑가는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는데, 본인도 득점인 줄 알았을 정도로 세레머니를 하려 한 차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비록 골이 되지는 못했지만 B클럽다운 경기력이 나오면서 홈 팬들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제골이 나오게 됩니다. 맨유가 공격 상황에서 완벽한 패스 플레이가 나왔고, 엘랑가가 득점 실패를 만회하는 패스 한 번에 박스 중앙에 있던 산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산초는 밀러를 제껴버린 후 바로 앞에 반다이크라는 큰 벽이 있었는데도 마치 약팀을 상대하듯 슈팅기를 정확히 보면서 스루 패스식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골에 맨유가 달라져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이상했던 건 느린 화면으로 보면 강력한 슈팅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피드 스케이팅 포즈만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실점 후 밀러와 반다이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대화가 아니라 밀러가 반다이크에게 엄청 화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반다이크가 물러나지 않고 산초를 마크했다면 슈팅 자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산초가 박스에서 홀로 있게 되자 밀러가 지원하려고 달려든 거였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밀러와 반다이크의 상황을 보면 팀으로서 파이팅하기 위해서 그냥 경기 중에 일어난 부분인데, 왜 손흥민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무슨 불알하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국내 매체 기자는 손흥민이 2경기에서 부진했다고 손흥민이 알리처럼 되는 거야 라면서 불성실 논란이라는 타이틀을 걸기도 하던데 참 황당할 뿐입니다. 메뉴의 선제골 후 리버풀은 동점을 만들기 위해 몰아붙였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후반전 7분 만에 오히려 메뉴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중원에서 볼터치가 길어지면서 마샬이 낚아챘고 이어서 래시포드가 질주하자 단독 찬스가 생기면서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비수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게 되면서 옵사이드를 피하게 되었고 리버풀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도 반다이크의 수비 태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마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속도를 내면서 붙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패스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김민재의 활약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몬차가 역습 상황에서 득점 기회가 생기고 김민재가 오히려 뒤에 있었는데도 어느새 추월을 해서 슈팅 자체를 못하도록 막았던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메뉴는 승리하기 위한 투지들이 돋보였습니다. 득점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오히려 맥과이어가 없으니까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고 특히 마르티네즈가 6탄방어를 보여주면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마르티네즈는 득점이 없이도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센터백은 피지컬과 높이가 매우 중요한데 테나흐 감독은 이 경기에서 175cm 선수를 센터백으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우선 리버풀이 누네즈가 빠지면서 높이가 확 줄었습니다. 누네즈가 출전할 거란 걸 예상했다면 마르티네즈를 선택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맥과이어의 피지컬보다 투지 있는 마르티네즈가 정답이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80분 기어이 추격골을 뽑아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데아가 선방을 보여줬는데 세컨볼에서 살라가 헤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논란이 될 부분이 생기는데 실점을 하자 페르난데스가 골대에 있던 볼을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우선 올 시즌부터 지연 행위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페르난데스는 볼을 잡은 채 본인이 중앙으로 가져가려 한 것입니다. 디아즈와 살라는 매우 황당해하면서 볼을 달라고 하는데 브루노는 주지 않았고 아주 젠틀한 충돌이 생기면서 브루노의 비신사적인 행위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리버풀도 매우 급하거든요. 클럽 체제 이후 개막 후 3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페는 이미 헐리우드 액션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황인데 볼을 품어버린 것도 자칫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만 팀 승리의 간절함으로 그런 무리수까지 던진 것입니다. 부페가 리버풀 팬들에게 제대로 찍혔겠죠. 부페의 이 비신사적인 행동은 그래도 메뉴의 승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는 호날두를 투입시키는 이례적인 광경이 나왔는데 이건 마치 선수가 감독을 넘을 순 없다는 듯 강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호날두는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있지만 메뉴 첫 골이 나올 때는 벤치에서 박수까지 치며 팀을 향한 애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번 3라운드는 선수들의 투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뉴캐슬이 맨시티와 대등하고 리즈가 첼시를 침몰시키고 모든 건 전방 압박부터 더 많이 뛰는 것부터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훈련하면서도 더 빨리 이렇게 하는 거겠죠. 토트넘이 우승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팀들을 다 넘어야 하니까요. 쉽지 않죠. 자, 혹시나 여러분 손흥민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 신수염 고려였습니다.